9년 동안 디지털 노마드로 사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넘버 1. 어떻게 돈을 버나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2018년도 제가 처음 디지털 노마드 시작했을 때부터 2026년 현재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오늘 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원래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0대부터 디지털 노마드를 시작했고 20대 때는 비교적 빨리 일을 시작했는데요. 제 첫 직장은 학원 영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렌터카에서 한 3년 정도. 먼저 학교 전공은 관광 이벤트였습니다. 학비 벌려고 사회에 나왔다가 돌아가지 못했어요. 저의 첫 회사는 IT 학원 영업이었죠. 한 4개월 정도 일했는데 기본급이 없는 회사라 실적 3개 내고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렌터카 회사에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했고요. 무려 주 6일제로 일하는 회사였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일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원으로 잠깐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고객센터에서 6년 동안 관리자로 일을 또 했죠. 사실 이때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9년이나 디지털 노마드 했어요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이력이 있어서 시작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짚어볼까요? 2017년도 12월 31일에 그때 당시에 다니던 회사를 완전히 퇴사하고 2018년 새해부터 백수가 되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좀 있어요. 3월에는 남편도 퇴사를 했고 그 상태로 둘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2달 동안 우리 뭐 해먹고 살까를 아주 박터지게 고민했습니다. 블로그를 할까 유튜브를 할까 많이 고민도 했었지만 그때는 일단 당장 돈이 될 만한 게 너무 중요했어요. 5월에는 스페인으로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결정을 해야 했어요. 그때 알게 된 게 해외 구매 대행이었고 출국을 보름 남겨두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고 스페인으로 떠났어요. 그때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못하고 기말고사 끝나고 다음날 공지사항을 만들었습니다. 따로 강의를 먼저 듣진 않았었고 해외 구매 대행의 존재를 알게 해주신 분이 있어서 그분이 올리시는 블로그 정보를 보면서 하나씩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눌러보고 등록까지 연습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거의 7월 말쯤 그리고 8월 초에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문제. 제가 첫 구매 대행 주문으로 벌었던 순수익이 얼마였을까요?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려 1,140원이었습니다. 첫 고객님께서 1,000원 할인 쿠폰도 야무지게 쓰셨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단 한 톨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루마니아 티미쇼아라에 있었고 그 다음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넘어가서 첫 정산을 받았는데요. 남편이랑 저랑 얼마나 신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문이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들어왔고요. 그때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구매 대행 강의를 듣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9월에서 10월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한 2달 지내고 11월부터 다시 치앙마이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갖고 있던 퇴직금 이런 거 모아서 생활을 했던 거고 11월쯤부터는 구매 대행 수익만으로 여행하고 두 사람이 생활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가능한 비용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해외 구매 대행에 전념을 합니다. 퇴사 전부터 그냥 정말 일기처럼 디지털 노마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처음에 떠났던 이야기 같은 걸 블로그에 계속 올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저에게 여행 블로그로 돈을 벌어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수업을 한 달짜리를 들었었고 사실 그걸로 어떤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어떤 공개된 곳에 내 이야기를 올린다는 것을 이미 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말에 첫 유튜브를 시작을 해보는데요. 많이는 아니었지만 한 몇 달 정도 하고 결국은 그만뒀어요. 그때 계속 했어야 됐어요. 네. 결국 블로그도 유튜브도 그때 하다 만 거였지만 또 그게 나중에 저에게 다른 결과로 돌아왔기 때문에 멈췄다고 해도 나쁜 시도는 아니었어요. 2020년 새해를 맞이할 때 방콕에 있었고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조호바루에 디지털 노마드 하우스를 오픈해서 한 달 반 정도 운영할 계획이었어요. 오시기로 한 분들도 3팀 정도 있었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한 명만 왔었고 저희 셋 다 갑자기 귀국을 결정하게 되죠. 그때 많은 것이 바뀌었잖아요. 구매 대행도 큰 영향을 받으면서 매출이 반토막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에 왔고 오기 전에 이미 어디서 지낼까 얘기했을 때 한 번쯤 제주도에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닷가가 보이는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제주도민의 삶이 시작됐죠. 이때도 계속해서 구매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안 되던 시기에는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막 붙어가지고 죽자 살자 열심히 해보고 그때 저는 또 그거 하면서 내가 번역가를 좀 해보겠다 이러면서 영어 공부를 할 때였는데 영어 공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결국 번역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인테리어 붐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됐어요. 네, 그리고 저희도 빠르게 물품을 가구 쪽으로 바꾸면서 갑자기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계속 최고 매출을 갱신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 그때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구매 대행이 아닌 것 같은데 구매 대행 말고 다른 건 시도해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구매 대행 말고 뭐든 좋으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보고 싶다. 이래서 시간당 돈도 얼마 안 되는 타이핑 알바 같은 걸 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영상 편집을 배워보겠다. 영상 편집자가 되겠다. 이러면서 영상 편집을 독학으로 배웠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유튜브 한 편을 만들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코로나 시기에는 구매 대행은 잘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어떤 프로젝트들은 잘 안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22년도쯤부터 뭔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구매 대행 알려주신 분께서 같이 한번 이 셀러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와서 강의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구매 대행 셀러들을 위한 포토샵 강의를 시작했고요. 22년도 말부터는 제가 인스타툰이라는 걸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을 좀 본격적으로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22년도 생일에 스페인에서 결심한 게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남이 나에게 일을 주기를 기다리지 않겠다. 내가 나에게 일을 만들어줄 것이다. 물론 그 선언을 하고 나서 갑자기 제가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새롭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때의 다짐을 비롯하면서부터 조금씩 제 삶이 달라진 것 같아요. 2023년도가 됐을 때 이때부터 정말 많은 것이 바뀌는데요. 그전에는 포토샵 강사만 했다면 이제 셀러분들을 위한 어떤 챌린지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새롭게 계정을 파서 디지털 노마드로서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익화 코칭의 가장 초기 모델인 프로그램 빚기라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커뮤니티의 매니저 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말 그대로 엔잡러가 돼요. 그리고 23년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노마드 칼럼이라는 거를 구매대행 셀러분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그걸 보시더니 저한테 브런치 작가 등록을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아우 제가 무슨 브런치 작가예요 이랬는데 한번 해봐라 하셔서 그날 돌아와서 바로 등록을 하고 한 7편 정도 제가 카페에 썼던 칼럼을 그대로 옮겼을 때 한국일보에서 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디지털 노마드 칼럼을 한국일보 신문에 연재했습니다. 재밌죠? 19년부터 21년까지는 제가 뭘 하려고 해도 솔직히 잘 안 풀리고 아무것도 이어지지가 않았는데 하나씩 다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영상 편집자 하겠다고 독학했다고 했잖아요. 포토샵 강의를 하면서 VOD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영상 편집을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찍고 제가 편집 다 해서 VOD도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그때 운영했던 셀러 챌린지는 포토샵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고 23년도부터 25년까지 2년을 꽉 채워서 운영했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셀러분들하고 모였는데 그 덕분에 저는 2년 동안 추석 연휴랑 설 연휴 외에는 일요일 저녁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23년에서 24년도가 됐을 때 이제 굉장히 유의미한 실험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라는 1대1 코칭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왜냐면 그때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제 계정이 좀 성장하기 시작할 때라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디지털 노마드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사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의 상황을 가지고 내가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걸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물어봐 주셨던 분들 중에 3분을 순차적으로 선정해서 한 분씩 1대1로 진행을 해봤고요. 어떤 프로젝트는 좀 성공적이었고 어떤 프로젝트는 아무 결과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저의 메인 수익은 강의하는 거랑 구매대행 셀러 하는 거였습니다. 25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빚기라는 작은 챌린지를 제 인스타그램에서 열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디지털 노마드 챌린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자 이거였는데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전 단계 어떻게 하면 SNS를 시작할 수 있나 이렇게도 좀 테스트를 해보았고 그 사이에 저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서 여러 버전으로 시도를 해봤어요. 네, 그러다 2025년 하반기에 결심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N잡 중에 하나로서 코칭을 했다면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해야겠다. 그때까지 하고 있었던 커뮤니티의 스텝, 강사 이 모든 것들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신규 등록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키우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주문은 들어오니까 샵은 살려놓고 들어오는 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크게 말하면 저는 처음엔 구매대행 셀러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 경험으로 구매대행 셀러들을
셀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했고 또 그 사이에 셀러분들을 위한 챌린지를 운영했고 커뮤니티의 어떤 매니저로서도 일을 했고 현재는 내가 갖고 있는 걸 활용해서 온라인에서 수익화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수익화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쭉 겪고 이 사이에 강연도 여러 번 해보고 불과 며칠 전에도 온라인 수익화에 대한 강의를 하나 해봤는데요. 쭉 돌아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망한 게 다 자산이 된다. 블로그로 어떤 대단한 결과를 내진 못했지만 그때 블로그를 써봤기 때문에 이후에 콘텐츠라는 걸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노마드 칼럼이라는 걸 올린 걸로는 아무 돈이 되지 않았지만 그게 또 브런치로 넘어갔을 때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졌고요. 영상 편집 배웠을 때는 그걸로 아무런 돈도 벌지 못했지만 제 VOD 직접 편집했으니까 돈도 아낀 거죠. 예전에 디지털 노마드를 꿈꿨을 때만 해도 제 경험 중에 쓸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상담원들 관리했던 그 경험이 셀러분들하고 강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의 수익화 경험들은 지금 제가 수익화 코칭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죠. 이 기간 동안에 제가 해왔던 전략은 딱 이겁니다. 구매 대행이라는 우물을 계속 파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조금씩 모여서 큰 우물이 되어주었어요. 사실 하나만 하면 쉽게 흔들리고 여러 개만 하면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완전하게 새로운 걸 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영역을 확장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했던 시도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완전하게 새로운 걸 자꾸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시작은 내가 갖고 있는 것부터 하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리소스는 줄어들고 결과는 빠르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한 번에 다 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씩 해왔어요. 지금 당장 디지털 노마드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 라고 하신다면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동안에는 한 번에 갑자기 확 잘 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지금 시작하면 3년 후, 5년 후가 달라지는 거고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하면은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솔직히 내가 힘들면 인정해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봐요. 뭐 했다고 힘들어해? 언제까지 쉴 거야? 좀 해야지 이제. 이게 제가 9년 동안 디지털 노마드로 살 수 있던 방법입니다. 멈추지 않은 거요. 자, 마무리입니다.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근데 저도 콜센터를 그만두던 날에는 솔직히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 제가 그때 저한테 뭔가 말해줄 수 있다면 저는 딱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가 뭘 가졌는지 봐. 물론 그때는 콜센터 경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9년 동안 회사 밖에서 먹고 사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게 그때 6년 동안 고객센터에서 관리자 했던 거거든요. 내 경험을 먼저 돌아보고 그 경험을 어떻게 쓸지 생각해보는 게 먼저다. 그리고 길게 보기. 하나씩 길게 보고 내가 크게 가져가야 될 하나와 작게 가져가야 될 여러 개를 생각해보기. 이것이 제가 했던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나도 그렇게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는데 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너무 반가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밍슨!